경희 피레타니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자, 어제부터 제가 우리 곤도 마코토 의사의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가지고 제가 책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저의 피레토 세라피적인 관점과 서로 매치를 시켜가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은 실은 완전한 그 양방 의사이기 때문에 실은 신부 온도에 대한 개념은 없습니다. 그러한 저의 피레토 세라피적인 관점에서 이 책을 바라보면 너무나 이해가 쉽게 돼요. 곤도 마코토 의사는 전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걸 우리 구독자나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어서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유튜브를 하더라도 그럼 또 시청자나 구독자 여러분들은 또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이제 고혈압 기준치를 조작해서 치료 이 약의 매출을 굉장히 이제 증가시키는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저도 대학 다닐 때 그러한 걸 경험했습니다. 고혈압의 기준을 완전 달리 해버린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은 환자 수가 수천만 명 늘어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글로벌 제약 회사들은 완전히 돈방석에 앉는 거죠.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라면 어떠한 일이라도 의사들과의 서로 접촉에 의해서 만들어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양약이든 한약이든 저는 따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약을 쓰거나 어떤 의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저의 평소의 지론입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은 이 책에 보면은 대부분의 암은 치료할수록 생명이 단축된다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22페이지인데 그걸 가지고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보면은 암의 90% 정도는 치료하는 것보다 그냥 방치하는 편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제는 맹독이다라는 이야기죠. 항암제의 효과란 암 덩어리를 일시적으로 작게 하는 것일 뿐 암을 치료하거나 생명을 연장하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자, 곤도 마코토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치료 방법이 잘못됐다. 치료약의 개발이 잘못됐다. 이런 소리입니다. 제 생각은 항암제는 정말 맹독이죠. 맹독이란 체온을 떨어뜨리는 그 어떤 물질은 다 맹독입니다. 왜? 생명력을 떨어뜨리거든요. 내가 돌을 씹어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건 맹독이죠. 내가 생쌀을 먹습니다. 내 몸에 도움이 안 되면 그것도 맹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쌀은 체온을 확 떨어뜨리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는 맹독이라고 하기보다는 심부 온도를 그냥 낮추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맹독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체온을 갑작스럽게 짧은 시간에 확 떨어뜨려서 생명 현상에 하나의 위독한 증상이 발현될 수 있다라면 그는 맹독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청산칼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초제라든지 그러한 것들은 강력한 맹독에 속하는 거죠. 세포의 구조를 파괴하는 것도 그는 완전한 맹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H가 너무 낮거나 높아도 맹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염산, 황산 이건 강력한 맹독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암제를 쓰면은 안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피레토 세라피는 심부 온도를 최적화시켜주는 치료잖아요. 그래서 심부 온도를 떨어뜨리는 그 어떠한 약물,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일본인의 암은 대부분 위암이나 유방암처럼 덩어리로 이루어진 고형암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암에는 항생제가 아무런 효과도 발휘하지 못한다. 고통스러운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수명을 단축하는 작용만 할 뿐이다. 라는 이야기. 고형암. 자, 왜 고형화 됐죠? 왜 딱딱해졌죠? 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했죠? 암은 조직의 변형이 온 거죠? 조직의 변형은 왜 오죠? 유전자의 변입니까? 단백질의 변성입니까? 맞겠죠. 하지만 단백질의 변성은 왜 왔고 유전자의 변이는 왜 생겼습니까? 라는 이야기. 바로 그것은 세포가 손상을 받아서 심부 온도가 내려가서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억력이 강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이 밀어내는 힘,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강력해져서 돌출이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암 덩어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위에 생기면 위암, 유방에 생기면 유방암, 간에 생기면 간암. 부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 에너지는 어느 한쪽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그게 어느 쪽으로 쏠리느냐, 그 방향성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자기 부모님이, 아버님이 간암이면 내가 간암이 됐다고 하면 그건 유전이라고 이렇게 뭐 암의 유전 인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먹거리와 환경이 10년, 20년, 30년 같았다라면 그것은 아버님이 간암이면 자식도 간암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반드시 유전 인자가 개입이 돼서 간암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피레토 세라피적인 관점이다. 왜? 저는 유전을, 체질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레토 세라피는 인체 물리학적인 관점, 생화학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체질을 믿지 않고 저는 유전도 믿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디까지나 이 화학 반응에 의해서 물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모든 일들은 만들어진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고형 암일수록 효과가 덜할까요? 바로 고형 암이 되었다는 소리는 조직이 단단해진 거죠. 조직이 단단해졌다라는 의미는 피부 온도가 그만큼 더 강력하게 올라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부 온도가 강력하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암은 더 강력해지는 거죠. 더 악질이 된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악질적인 암을 죽이려고 하면 강력한 항암제를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항암제에 의해서 사람이 죽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이 고형암이 된다, 딱딱해진다는 소리는 표면 장력과 억력이 서로 양쪽에서 잡아당기고 있단 말이죠. 이게 고무줄을 잡아당기는 현상과 같은 그 염증 부위, 함부에서 생기기 때문에 그 고무줄이 단단해지잖아요? 그럼 그 조직, 암도 단단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조직이 말랑말랑한지, 단단한지,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암은 고형암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왜? 그쪽으로 계속 열이 쏠리면서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냥 암세포를 인정하는 순간 저의 이론은 도저히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는 누누이 강조했지만 암세포는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그 세포는 병든 세포다라는 이야기예요. 병든 세포는 죽여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될 대상이지 항암제를 써서 죽여야 될 대상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대부분의 암은 치료할수록 생명이 단축된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항암제를 쓰면 쓸수록 신분들은 더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하나 더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암을 수술하는 순간 암은 더 커지거나 더 악성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수술을 하는 그 자체가 세포의 손상을 일으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술을 하고 나서 그 암세포가 남아서 확 더 심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술을 하는 순간 그쪽에 피부 온도가 더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표면 장력은 더 약해지고 응력은 더 강해지니까 또 종기 종양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또 수술 이후에 마취제라든지 또 염증 치료제를 또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또 약이나 행위들에 의해서 심부 온도는 더 내려가잖아요. 그럼 모공은 더 다치잖아요. 그러면 열 쏠림 현상은 더 심해져 버리고 피부 온도는 더 올라가고 응력은 더 강해지니까 수술을 한 이후에 뭐 낫는 사람도 있겠지만 확 더 심해져서 수명이 단축이 되는 경우를 이 곤도 마코토 의사는 너무나 많이 봐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술을 하지 말고 이분은 방치하자라는 건데 저는 또 방치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심부 온도를 최적화시켜 주면 치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 왜? 그렇게 치료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또 암 검진에 대해서도 좀 비판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암 검진 자체가 유효하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고요. 암을 아무리 조기 발견, 조기 치료를 해도 이 1960년대부터 암으로 인한 사망자의 비율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기 발견하면 빨리 치료될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조기 발견을 하면 할수록 발견하기 전까지 다양한 검사를 하게 되고요. 뭐 생검을 하게 됩니다. 뭐 CT를 찍고 MRI 찍습니다. 근데 CT, MRI 자체가 또 암을 유발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뇌종양을 수술하면 그 수술하는 그 자체가 또 피부 온도를 높이고 응력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해서 빨리 수술하면은 완치가 된다라는 그런 허상은 버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환자 중에도 아주 뇌종양이 뭐 1cm 정도 돼서 의사가 아주 쉽게 그냥 수술하죠라는 말을 툭 던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수술을 하면은 뭐 빨리 낫고 재발이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했고 또 그쪽에서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냥 수술에 응했는데 수술하고 나서 5년 뒤에 다시 재발이 되고요. 또 수술을 하고 그럼 또 3년 뒤에 또 재발이 되고요. 계속 이 재발되는 또 수술을 해야 되는 기간이 단축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전에 수술을 하고 나서 더 이상 이제 수술을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분도 수술을 하면 할수록 조기 발견하면 할수록 치료가 빨리 되는 줄 알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행위를 하면 할수록 약을 쓰면 쓸수록 심부 온도는 더 내려가고 피부 온도는 더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수명을 단축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자, 이 곤도 마코토 의사의 이러한 짧은 내용 중에서도 저의 이론과 상당히 일치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저는 피레토세라피적인 관점에 있어서 충분히 곤도 마코토 의사가 생각지도 않는 그러한 관점에서 저는 설명을 드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어느 정도 좀 이해는 되셨죠? 저는 이렇게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세포는 보호를 받아야 되고 병든 세포는 치료를 해야 될 대상이다라는 이야기고 죽여야 할 대상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구분을 해서 암세포는 죽여야 된다라는 그러한 관점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암세포는 존재하지 않고 병든 세포입니다. 병든 세포는 보호를 받아야 되고 치료를 해야 될 세포입니다.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암이 없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